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수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이제 파이콘이라는 대장정의 막을 이제 제가 내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파이썬으로 악마를 만들어보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스몰 토크를 좀 하자면 이제 저고요. 저 맞아요. 이게 지금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헛짓거리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주제도 봤듯이 이제 막 파이썬으로 뭐 이런 걸 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삽질이라던가. 그래서 주로 하던 게 이제 학부 때나 좀 많이 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뭐 커널 만들기나 이제 뭐 부트로더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시간 많이 남을 때나 하는 것들 그런 걸 위주로 좀 많이 했었고요. 이제 그 백엔드 프로그래머를 이제 주니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딱 제목 보고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런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을 좀 드리면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니까 한 거겠죠? 왜 하는데 이유가 있겠어요? 안 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제 대학을 지내고 대학 재학 중이고요. 레코벨이라는 회사에서 이 스타트업 회사에서 인턴을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자바 쓰고 있어요. 자바 처음 써봐요. 근데 하라면 해야죠. 뭐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오늘 할 거는요, 사실 뭐 제목이랑 다르게 강령술은 아니고요, 데몬 만들기인데 요거랑은 관련 없어요. 그냥 요거랑은 관련 없고, 데몬이라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적 관점에서 이제 데몬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드는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해요. 시작은 이렇게 인덱스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데몬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지만 혹시 모르실까봐 이제 데몬이 뭐 하는 건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데몬이 어디서 많이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원리 어떻게 하면 데몬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데몬을 만들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 보면서 이걸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 보고, 실제로 제가 만들었던 이제 GUI 로커라는 프로그램을 응용 예제로서 보여주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데몬이란 뭔가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데몬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이 있잖아요. 뭐 악마라던가 뭐 데몬 툴즈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죠.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볼 거는 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에서의 데몬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 이제 직접적으로 제어하지 않고 사용자가 백그라운드에서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들 많이 써봤을 거예요. 뭐 우분투 사용자라면 sudo 서비스 해가지고 이제 enable 뭐 스타트, 리스타트, 뭐 서비스 네임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데몬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고, 실행이 되면 이제 그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데몬들이 무언가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저기 엔진엑스라던가 아니면 이제 도커 보면 도커 D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 D가 데몬의 D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커라든지 이제 엔진엑스라든지 많이 쓰시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경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작업할 만한 그런 것들을 대부분 데몬으로 만들어서 돌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몬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데몬이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이닛 프로세스여야 돼요. 이닛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 그 운영 체제가 올라오면서 처음 실행되는 프로세스겠죠. 그 시스템 프로그램 배우신 분도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안 배우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운영 체제가 실행이 되면 가장 먼저 이닛이라는 프로세스가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얘가 나아가면서 이제 포크하면서 자기를 분열을 하면서 실제로 운영 체제가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부모 프로세스에 바로 밑에 있는 자식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자신이 세션 리더, 그러니까 프로세스 세션 그리고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여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연결된 터미널이나 입출력 디스크립터가 없어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용자가 제어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터미널이 있어가지고 뭐 출력이 보인다던가 에러 코드가 보인다던가 이러면 이건 데몬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독립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걸 이걸 두 개를 만족하면 일단 데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 일단 데몬이냐? 이 두 개만 한다고 그냥 두 개만 있으면 그냥 좀비잖아요. 뒤에 살아 있잖아요. 살아있기만 한 거잖아요. 살아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얘는 일을 해야 돼. 일하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이걸 그 데몬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일하는
것들을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까지 좀 보여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몬이 되는 과정이 간단하게 이 네 가지 절차를 거쳐서 프로세스가 데몬이 되는데요. 이것들을 실제로 코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합니다. 데몬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가장 먼저 이제 포크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복제를 해야 돼요. 이제 포크는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뭐 포크는 이제 자신을 복제하는 거예요. 자기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자신의 자식 프로세스, 밑에 있는 프로세스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인데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와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다른 거예요. 그 자식으로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의 이제 세션 아이디와 그 부모 프로세스의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세션 아이디와 그룹 아이디로 가지게 되죠. 이걸 이용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식 프로세스는 이제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OS 포크라고 이제 파이썬에 OS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이제 빌트인 모듈 되게 많이 써보셨을 건데 이 모듈을 이용하면 이 모듈은 이제 그 시스템 콜이나 이제 시스템 그 펑션 같은 거를 호출하는 데 쓰는 이제 빌트인 모듈이잖아요. 이 빌트인 모듈에 이걸 사용해서 그 프로세스를 이제 자식 프로세스를 낳으면 부모 프로세스 쪽에서는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져요.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0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제 부모가 이제 포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자식은 앞에서 봤던 이 PID 여기에 이 변수에 이제 0을 가지는 거고요. 얘는 0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얘의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자체적으로 강제 종료를 해야 돼요. 자기를. 왜냐하면 이제 자기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위에 올라와 있으면 자식 프로세스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 밑에 프로세스 아이디가 0보다 큰 경우,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는 무조건 1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닛 프로세스가 1이거든요. 1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닛 프로세스보다 더 낮은 값을 가질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높은 값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PID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라면 1 이상을 가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PI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부모 프로세스예요. 왜냐하면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보다 더 큰 숫자를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프로세스 아이디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자식 프로세스인 경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 종료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자식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제 0인 경우에는 계속 이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자기를 이제 맡고 있는, 자기를 이제 담당해줄 그 프로세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를 이제 이닛 프로세스한테 자기를 넘길 수가 있죠. 그렇게 넘기게 되면 이제 자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를 리더로 하는 프로세스 세션과 그룹을 생성을 해서 자기를 이닛 프로세스의 이제 자식 프로세스로 입양을 가요.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래서 OS CHDIR 이거는 이제 많이 써보셨을 건데 체인지 디렉터리죠. 요걸 이용해서 루트 디렉터리로 작업 공간을 옮겨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프로세스가 어디서 실행될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USB 꽂은 다음에 USB 꽂아서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그러니까 이제 그 USB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데몬 이제 서비스가 있어요. 이걸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이제 다른 마운트된 디바이스에서 실행시켰을 수도 있고, 어디서 실행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해 줘야 돼요. 이걸 통일해서 자기가 어디든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제 데몬이면 이제 시스템 감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루트를 이제 작업 공간을 가지고요. 이제 보면 여기 해당 파일 시스템이 언마운트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함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USB를 꽂은 다음에 실행을 시킬 경우에 만약에 내가 USB 실행시킨 다음에 이걸 뽑고 싶어요.
근데 프로세스가 얘를 잡고 있기 때문에 마운트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데모 그냥 백엔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디렉터리를 루트 디렉터리로 변경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션 아이디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호출하는 경우에 자기가 세션 리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세션 리더가 아닌 상황이죠, 자식 프로세스가. 그러면 그 이걸 호출하는 순간 해당 세션의 리더가 돼요. 자기가 이제 세션 리더와 그룹 리더의 이제 그 프로세스 그룹의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면 리더가 되는 동시에 TTY에 대한 제어 권한을 잃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자기를 사용자가 제어할 만한 터미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력도 받지 않고 출력도 받지 않고 뭐 어떤 것들도 받지 않는 이제 독립적인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적 요소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이닛 프로세스에 이제 입양되는 어댑트되는 그런 그 과정이고요. 이렇게까지 하면 그 자식 프로세스가 부모 프로세스, 그 이닛 프로세스에 입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마스크 이거는 이제 그 리눅스 시스템을 좀 써보셨던 분이라면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새로 생성할 때 퍼미션을 지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왜 0으로 하느냐? 뭐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서비스는 대부분 그 최고 그 루트 권한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뭐 다른 사용자가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거나 뭐 수정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읽을 수도 없으면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지 안 실행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PID의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행이 되어 있다면 무슨 그 프로세스 아이디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들을 기록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다른 프로세스에서 읽을 수가 없으면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마스크를 이용해서 제로로 만들어주면 이제 777 권한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PID 만들고 다중 프로세스 실행 방지를 위해서 그 PID를 만들 건데, 이 PID 권한 때문에 유마스크를 미리 등록해 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유하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출력 디스크립터를 이제 해제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얘는 어떤 애는 입력도 받으면 안 되고 어떠한 출력도 나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파일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 파일을 그러니까 얘가 무슨 파일을 잡고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삭제가 안 되지? 아니면 이거 왜 수정이 안 되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데몬이 되기 전에 모든 출력 디스크립터를 다 해제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 C에서 데몬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 여기 오셨을까요? 오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DUP 요거 이용해 가지고 이제 디스크립터를 닫죠. 근데 C나 이제 로우 레벨 아예 이제 시스템 콜을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언어들에서는 그 디스크립터 이제 파일 디스크립터 0, 1, 2를 해제해요, 그냥. 왜냐하면 0, 1, 2를 이제 약간 리다이렉트를 하죠, 데브 널로.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순서대로 스탠다드 인풋, 스탠다드 아웃풋,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0, 1, 2가 이제 불러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파일을 읽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해가지고 뭐 파일을 열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디스크립터 3번, 그 다음에 또 열었다, 디스크립터 4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0, 1, 2를 그 리다이렉트 시키면 에러가 나요. 이게 참조 에러가 나는데, 그거는 저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뭐 오늘 발표까지 알아내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데브널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OS의 데브널, 그러니까 이제 데브널이라고 하면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곳이죠. 갖다 버리는 곳으로 리다이렉트를 해줘요. 이렇게 이거 하나씩 일일이 만든 다음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데, 왜 굳이 3개 만드냐? 하나 만든 다음에 다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이게 보시면 FD를, 그러니까 첫 번째를 두 번째에다가 복제를 하고 가능하면 닫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보시면 요거랑 요 뒤에 있는 게 닫혀요. 그냥 요 뒤에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세 개를 생성해가지고 세 개 다 리다이렉트를 해주는 거고요. 이 뒤에 보시면 exit가 있어요. 이건 이름부터 알기가 쉽죠? 되게 명확하죠, 하는 일이.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자기가 받은 그 메서드를 실행시켜요. 이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이걸 실행시키고 죽어요. 이 프로세스가. 그래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서 아까 만들 PID 파일을 정리하려는 용도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 부분이 아까부터 말씀드리던 이제 PID 파일 부분인데요. 이제 자신의 그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져다가 이제 다시 그 디스크립터를 열어서 PID를 쓰고 다시 닫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실행되어 있는 데몬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래서 전체 코드는 이제 요 밑에 여기에 나타나 있고 여기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따로 PPT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모듈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거 그래서 모듈을 어떻게 만드냐? 이제 스타트 부분 이제 프로세스 아이디 그러니까 PID 파일에 있는 프로세스 아이디를 불러와요. 그 다음에 데몬이 이미 실행되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데몬이 두 개 실행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실행되어 있는 데몬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사를 하고 뭐 지금 요 파일 보면 근데 프로세스 아이디로 뭐 하는 게 없는데요. 딱히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검사하는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원래는 그런 건데 지금 코드는 그런 건데 실제로 실행되어 있는지 없는지 PID로 검사하려면 이런 걸 쓰면 돼요. 요 PSDCP 이제 PID 하고 이런 걸 실행시키고 받아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안 넣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앞 위에 있는 이제 셀프 데모나이즈가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던 그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 만들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요 함수고요. 이제 이 셀프런 요 클래스를 그 상속받은 다른 클래스가 다시 재정의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위에 있는 프로세스가 스타트하는 순간 이제 런 밑에 있는 그거를 실행시키겠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여기다가 정의를 해주면 그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스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만약에 PID가 없을 경우에 그 지금 PID를 그냥 삭제해 버리고 그러니까 PID 파일이 존재하지 않거나 PID가 존재하지 않은 PID 파일 안에 PID가 존재하지 않으면 데몬이 기존에 실행되지 않았으니까 이 프로세스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얘를 기존에 살아있는 데몬을 이제 끝내려고 이 명령어를 실행시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PID가 없으면 그 종료를 해요. 자기가 그냥 알아서 꺼지는 거고 만약에 PID가 있으면 이제 킬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세스가 이제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 저거를 하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끝내는 그런 이제 함수고요. 메서드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체 코드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걸 다 포함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데몬 모듈이 되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부분이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하려고 데모를 조금 만들어 봤어요. 간단한 데모긴 한데 앞에서 만들었던 모듈.py 요게 이제 요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상속받아서 demo.py라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이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겼죠. 잘 보시면 그 헬로 텍스트 그러니까 홈 디렉토리에다가 헬로 텍스트라는 이름 만들고 10번 써요. 백그라운드에서. 그러고 끝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셔야 될 부분이 데몬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그걸 상속받아 가지고 여기 저걸 하고 그 스타트 데몬 스타트로 호출을 하면 요거 런 재정의된 런이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10번의 출력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응용 예제를 간단하게 빠르게 이제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비트로커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트로커는 이제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USB나 뭐 그 드라이브 암호화 저거예요. 그런데 이게 리눅스에서 쓰려면 리눅스나 거기서 쓰려면 디스로커라는 걸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암호화 이제
그거 풀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되게 쓰기 어려워요. 진짜 쓰기 어려워요. 되게 막 USB 드라이브 이름도 알아야 되고 위치도 알아야 되고 막 명령어도 알아야 되고 되게 많은데 이것들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리눅스에서도 써보자, 쉽게 써보자 해서 GUI로 되게 쉽게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만들게 됐어요. 영상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예, 보시면 이제 명령어가 나오죠.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언마운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GUI 로커를 다시 실행시키고 끈 다음에 USB를 꽂잖아요. 그러면 여기 USB가 딱 꽂히면서 GUI가 나와요. 그래서 이 암호를 입력하는 거죠. 이 암호를 입력을 하면 이제 마운트가 돼요. 실제로 마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마운트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언마운트를 해야겠죠. 이제 그 실제 실행되어 있는 데모한테 명령을 날리는 거예요. 이제 언마운트 하라고. 언마운트 하면 암호를 치고 언마운트를 하면 여기 보시면 언마운트가 되면서 사라졌죠. 지금 요거 뒤처리를 안 해놔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연결된 거를 어떻게 확인하냐? 이런 파티션즈라는 저기가 있어요. 그 파일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연결된 파티션들을 관리하는 파일인데요. 마운트되지 않아도 여기에 다 떠요. 무슨 파일이 연결되는지, 무슨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 얘를 감시하고 있다가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디바이스가 연결됐으면 이게 GUI를 띄우는 거죠. 이게 실제로 암호화가 되어 있으면 GUI를 띄우고요. 그런 프로그램이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앞에서 보셨던 이제 스타트, 스톱, 리스타트, 언마운트 해가지고 이제 이걸 정의를 하면 여기서 호출을 하는 그런 간단한 메인 메서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 데몬을 만들어 보자 이제 발표였고요. 다들 늦게까지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